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유형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기출 응용 문제 풀이입니다. 이 영상으로 제1유형 실기시험 완벽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실기시험은 3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기 과목인 각 유형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인데요. 제1유형에서 문제수가 3문항이 출제되고 각 문항당 10점으로 총 30점입니다. 주요 항목은 데이터 수집 작업,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 데이터 전처리 작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의 기출 응용 문제 풀이입니다. 제1유형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기출 응용 문제는 5문제입니다. 이전 강의인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의 기출 응용 문제 5문제와 이번 강의인 데이터 전처리 작업의 기출 응용 문제 5문제, 총 10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제1유형의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우측 상단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MPG 데이터셋을 다운 및 의도적 결착치를 추가 후 기출 응용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후 풀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풀이 영상입니다. 네 번째, 기출 응용 문제 풀이입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import numpy as np, import pandas as pd, 시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from 시본 import load dataset, df는 sns.load dataset mpg, 그리고 우리가 결측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측치를 추가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오리진에 결측치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코드는 아래와 같이 df displacement.iloc 120.151는 none, 동일하게 df origin.iloc 15.23는 none. 즉 이 말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iloc 기준 120행에서 인덱스 번호가 150까지 의도적 결측치를 추가를 하고 오리진 역시 인덱스 기준 15에서 22까지 의도적 결측치를 추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df.head 아래와 같이 5개 행이 출력이 됐고 칼럼은 mpg cylinders displacement horsepower weight acceleration model year origin name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df.info로 데이터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해당 df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총 398행이고 열은 9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리진과 네임은 오브젝트 즉 범주형이고
나머지 컬럼은 실수 혹은 정수입니다. 우리가 MPG 이 데이터셋은 이전 기출 문제에서도 해당 각 컬럼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인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중점을 두고 기출 응용 문제를 풀었던 것은 문제를 끊어서 읽는 거랑 어떻게 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습관이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강의 기출 문제 역시 5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5번째 문제는 날짜, 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소단위 문제로 만든 후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MPG 컬럼의 이상치 수를 출력하세요. 판단 기준은 IQR입니다. 자, 이상치 수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MPG 컬럼에 IQR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len 함수를 써서 각각 상한치, 하한치 조건의 데이터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단위 문제는 MPG 컬럼의 IQR을 계산하는 거고, 두 번째 소단위 문제는 이상치의 수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소단위 문제 MPG 컬럼의 IQR, MPG 컬럼의 Q1 그리고 Q3를 구하고 IQR은 Q3 빼기 Q1입니다. 그리고 어퍼는 Q3 더하기 1.5 IQR, 로워는 Q1 빼기 1.5 IQR. 그래서 컨디션 1은 상한 이상치 판단 기준보다 큰 값입니다. 그래서 DF, MPG, 어퍼보다 크다. 컨디션 2는 DF, MPG, 로워보다 작다. 이와 같이 컨디션 1, 컨디션 2 조건을 설정을 하고 이상치의 수를 출력을 해야 되죠. 컨디션 1의 수와 컨디션 2의 수의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len, 갈호, df, 컨디션 1, 합집합 기호, 컨디션 2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면 이상치의 수는 하나로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컬럼에서 결측치 개수를 출력하고 결측치는 중앙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결측치가 있을 때와 대체했을 때 평균값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출력하세요. 문제가 길죠? 동일합니다. 먼저 문제를 끊어서 읽으면 아무리 길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끊어서 읽고 주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컬럼에서 결측치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결측치는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고요.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값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측치가 있을 때와 대체했을 때 평균값의 차이죠. 결측치가 있을 때 혹은 없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를 해놓고 평균값을 미리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소단위 첫 번째 문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수의 결측값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df displacement 이즈널 sum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총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수의 결측치는 31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측치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명인 df before는 df.copy 이와 같이 해 놓으면 현재 결측치가 대체되기 전 상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복사가 되고 이후부터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 이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컬럼의 중앙값을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메디안은 df before displacement 메디안이 되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 컬럼의 결측치를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된 값은 원본 df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df 디스플레이스먼트는 df 디스플레이스먼트 fill na 중앙값 메디안 이 메디안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결측치가 대체되기 전 메디안입니다. 소단위 네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 컬럼의 결측치 대체 전후 평균값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구하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면 됩니다. 반올림을 해서 그래서 프린트 abs 괄호 데이터 프레임 before displacement mean 빼기 데이터 프레임 displacement mean 괄호로 묶고 round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3.4가 출력을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acceleration 컬럼을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 후 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데이터 중 웨이트 값이 무거운 무게부터 25%까지 해당하는 자동차들 중 가장 많은 제조 빈도의 국가를 선택을 하고 해당 국가의 자동차 MPG 평균 값을 반올림 없이 정수로 출력하세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적으로 문제도 길게 만들고 민맥스 스케일도 쓰고 내림차 순으로 정렬도 해보고 데이터 선택도 해보고 평균값도 출력을 해보는 이전 강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 문제와 데이터 전처리 작업 문제를 믹스를 해서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제1유형에서는 주로 이 3번과 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소단위 문제로 끊고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acceleration 컬럼을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소단위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변환된 값이 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필터를 하고 해당 필터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필터링 된 데이터 프레임을 웨이트 값 기준으로 무거운 무게부터죠. 즉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25% 비율로 정렬된 값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선택된 데이터들 중에서 오리진 국가에서 가장 많은 빈도의 제조 국가, 즉
채빈 값을 구해야 되겠죠. 해당 채빈 값으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링을 하고 그 필터링 된 데이터 프레임에서 MPG 칼럼의 평균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총 6개의 소단위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위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cceleration 컬럼을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from scikit-learn pre-processing import minmax scaler. 이때 minmax scaler에서 대문자를 주의하라고 했죠. 그리고 mscaler는 minmax scaler. 자, 그리고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서 acceleration 컬럼의 민맥스 척도로, 즉 정규화로 변환된 데이터 값을 다시 저장을 하겠습니다. df acceleration은 mscaler.ptransform이고,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게 df 대괄호 2개이면서 acceleration입니다. 이렇게 되면 df acceleration의 정규화, 즉 민맥스 스케일러가 적용된 데이터로 변환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컨디션 1은 df acceleration 0.5보다 큰 값,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으로 만들겠습니다. df new는 df 대괄호 컨디션 1 대괄호, 이와 같이 인덱싱을 하고요.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웨이트 변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df new는 df new sort values 웨이트 기준이죠. by는 웨이트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ascending은 false.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df new는 이제 웨이트 기준으로 가장 무거운 것에서 점점점 가벼워지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25%를 선택을 하려면 전체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토탈 변수는 len df new, 그리고 p25 변수는 int 토탈 곱하기 0.25가 됩니다. df new p25 데이터 프레임은 df new .iloc 처음부터죠. 그래서 점점 어디까지 p25까지 p25 대괄호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c 기준으로 25%까지 선택이 됩니다. 이거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데이터 다루기,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 그 모든 과정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 ILOC, LOC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구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제 강의를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단위 5번째, 가장 많은 빈도의 제조 국가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리진 컬럼의 채빈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리진 모드는 df new p25 origin mode 0,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df new p25 데이터 프레임에서 오리진 칼럼의
채빈 값을 구하게 되고 그 채빈 값을 필터링을 걸어주면 됩니다. 컨디션 2는 df new p25 오리진 등호 두 개는 오리진 모드 그리고 다시 이와 같이 필터링된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이름으로 만듭니다. df final은 df new p25 대괄호 컨디션 2 대괄호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해당 데이터 프레임의 mpg 칼럼의 평균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in mpg는 df final mpg.min 출력을 할 때 반올림 없이 정수로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린트는 int min mpg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mpg 평균값이 18로 출력이 되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프린트 함수를 다 제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소단위 문제마다 프린트 함수로 진행 사항의 오류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답안을 제출하기 전에 최종 답안을 제외한 나머지 프린트는 전부 다 주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임 컬럼을 제외하고 모든 결적치를 대체하세요. 수치형은 중앙값, 범주형은 채빈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외도가 1보다 큰 변수를 로그 변환을 하며 오리진 컬럼은 원핫 인코딩을 하고 df에 describe include all로 출력하세요. 이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출력하세요. 자, 소단위 문제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네임 컬럼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모든 결측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치형 변수는 그 중앙값을 대체를 합니다. 범주형은 채빈값을 파악을 해놓고 채빈값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 외도가 1보다 큰 컬럼을 찾고 그 컬럼을 로그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 오리진 컬럼을 원핫 인코딩을 하고요. 그게 여섯 번째 소단위 문제. 일곱 번째 마지막 소단위 문제는 df를 describe include all로 출력을 하고 이때 출력 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된 값을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라운드 2가 됩니다. 자, 소단위 첫 번째 문제 네임 컬럼을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df는 df.drop columns는 name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 컬럼은 이제 제외를 했고요. 모든 결측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print df.original.sum을 하게 되면 horsepower에 6개가 결측치가 있고 오리진에 8개의 결측치가 있네요. 거기서 수치형 변수 horsepower를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라고 했죠. 자, 중앙값을 대체를 하기 전에 저는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안정적으로 복사된 값으로 중앙값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f2는 df.copy 메디안은 df2 horsepower.median이 되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horsepower 컬럼에 중앙값을 바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df horsepower는 df horsepower.fill.na 메디안이 됩니다. 자, 오리진의 채빈값 역시 복사된 데이터 프레임의 오리진 칼럼에서
채빈값을 구하겠습니다. 모드는 df2 origin.mode 대괄호 0 대괄호 이와 같이 하면 채빈값이 구해지고 원본 오리진 칼럼에 결측값을 대체를 바로 하겠습니다. df origin은 df origin.필na mode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수치형은 중앙값으로 대체가 되고 범주형은 채빈값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소단위 문제. 외도 중에서 1을 초과하는 컬럼을 찾아야 됩니다. skewness는 df.skew, numeric only는 true, 즉 이 말은 skewness 변수는 df.외도 값을 구하는데 실수인 값만 우리가 이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외도가 1을 초과하는 컬럼은 홀스파워가 있네요. 홀스파워가 한 1.087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홀스파워를 우리가 노구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f 홀스파워는 np.log df 홀스파워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홀스파워는 노구 변환이 됩니다. 오리진 칼럼을 원핫 인코딩을 하는 게 여섯 번째 소단위 문제입니다. 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네임은 이미 삭제가 되었죠. 그러면 이 범주형은 오리진만 남아 있습니다. df는 pd.getDummies 괄호 df, columns는 대괄호 오리진 대괄호 콤마 drop first는 true라고 코드 작성을 하고요. 이 df의 describe를 include all, 즉 수치형, 범주형 모든 변수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print df.describe include는 all, round 2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기초 통계값이 나오고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홀스파워는 중앙값으로 대체를 했고 오리진은 채빈값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도가 1을 초과했던 이 홀스파워를 로고 변환을 했었고 문제 3에서 악셀레이션 컬럼을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했었습니다. 민이 0이고 맥스가 1인 정규화가 진행이 되었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날짜와 시간 데이터 처리하기입니다. 23년도, 24년도 물품별 총 매출액이 가장 큰 물품의 판매수와 24년 상반기 동안 사과의 판매수 차이를 절대값으로 출력하세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날짜와 시간, 데이터 처리하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이 날짜 변수를 데이트 타임 속성으로 변경을 하는 게 첫 번째 소단위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연, 월, 일 칼럼을 생성을 하는 게 두 번째 소단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단위 문제는 매출액 칼럼을 만들고 네 번째 23년도, 24년도 총 매출액이 가장 큰 물품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품의 판매수를 구하고요. 다섯 번째 소단위 문제는 24년 상반기 동안 사과의 판매수를 구하고 여섯 번째 소단위 문제는 해당 값들의 절대값의 차이를 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단위 문제 데이터 프레임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소단위 문제 날짜 컬럼을 데이트 타임 속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df 날짜는 pd.toDateTime df 날짜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날짜 컬럼이 데이트 타임 속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단위 문제, 이 데이터 프레임 df에다가 연, 월, 일 컬럼을 추가를 합니다. df 이열은 df 날짜.dt.year, 월은 df 날짜.dt.month, 일은 df 날짜.dt.day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고요. 매출액 컬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겠습니다. df 매출액은 df 판매수 곱하기 df 개당 수익. 자, 23년도와 24년도 총 매출액이 가장 큰 물품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디션 1은 물품이 귤일 때, 자, 컨디션 1은 DF 물품은 등호 2개 귤, 이 컨디션 1으로 구성된 것의 매출액 점 썸을 하게 되면 나오겠죠. 이 썸을 하게 되면 50이 되고, 컨디션 2는 DF 물품 등호 2개는 사과. 해당 컨디션 2를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링을 하고, 그 필터링 된 데이터 프레임의 매출액점 썸을 하게 되면 14가 나오네요. 즉 23년, 24년 총 매출액이 가장 큰 물품은 귤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의 판매 수를 구해야 되죠. 판매수 count 1이라고 하는 변수는 df 컨디션 1이 되겠죠. 왜냐하면 귤이 물품이 귤이기 때문에 컨디션 1 대괄호 판매수 대괄호 점 썸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품이 귤인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필터링을 하고, 필터링된 데이터 프레임에서 판매수 컬럼에 점 썸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게 카운트 1이고요. 그러면 해당 물품의 판매수가 카운트 1에 저장이 되고요. 다섯 번째 소단위 문제, 24년도 상반기 동안 사과의 판매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24년 상반기니까 상반기이기 때문에 연, 월, 일 컬럼을 조건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날짜 컬럼을 인덱스화하고, 인덱스를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게 되면 손쉽습니다. 그래서 df는 df.set index 날짜, drop true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고요. 컨디션 3은 df.index가 24년 상반기죠. 2024-01-01 이상이고 교집합 기호를 쓰고, df.index는 2024-06-30 이하, 이게 컨디션 3가 됩니다. 사과의 판매수죠. 컨디션 4는 df 물품은 등호 2개 사과. 그래서 총 판매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카운트 2는 df 대괄호 컨디션 3 and 컨디션 4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면 컨디션 3과 컨디션 4를 만족하는 행과 열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판매수 컬럼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괄호 판매수가 나오고, 그 판매수 컬럼의 최종 총합입니다. 그래서 점 썸을 해서
count2를 프린트를 해보면 400이 출력이 됩니다. 최종 문제는 count1 빼기 count2를 절대값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abs 괄호 count1 빼기 count2 즉 950 빼기 400을 하게 되면 550이 출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